안녕하십니까. 네. 눈이 조금씩 또 와요. 오고 있어요. 자, 이제, 몇 년 만에 보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하이트 크리스마스예요. 자, 보시고. 자, 이제 또, 복습을 또 해야죠. 자, 이제 또 올려보세요. 자, 지난주 복습. 자, 이제 뭐가 기억이 나나? 보세요. 일단 처음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제일 처음에 축척 변경 공부했죠. 첫 번째 축척 변경이에요. 보시고 이제 그러면 여기 정리합니다. 일단 축척 변경은 칠판을 딱 보시고 시험 보러 하면 그거 시험 나와요. 날짜 물어보는 거 이렇게 날짜가 크게 이제 구분하세요. 잘라서 앞에는 축척 변경 이렇게 자르면 되고 뒤가 이제 청산 파트인데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축척 변경 시행 공고 기한은 얼마? 그게 시험 나오는 거야 이제 20일. 그다음 이제 소유자의 경계점 표시 의무는 그게 30일. 이게 기준이에요. 넘어와서 조용히 해. 뭐 안다고. 자, 그다음 이제 청산금 공고 기간은 날짜가 줄어들어서 15일.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정통지는 줄어서 20일. 이제 통지가 왔죠. 왔는데 청산금이 이제 기분 나빠. 그럼 이제 얼마 이내 누구에게 이의제기한다. 한 달이 뭐야, 한 달이. 1개월. 1개월 이내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하고 요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얼마 이내 누가 한다. 한 달이 아니니까 1개월. 1개월 이내 이제 축변위가 해야죠. 자. 펜이 없어. 그래서 이제 1개월이나 하고, 자, 또 보세요.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청산금을 납부해야죠. 얼마 이내? 여기가 이제 6개월 이내 이렇게 돼. 이제 얼마 이내 지급한다? 6개월 이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날짜가 20, 30, 15, 20. 밑에가 1월, 6월. 요게 이제 매년 시험 나오는 거예요. 또 첫 번째는 이제 축척 변경할 때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아라? 3분의 2 여기 있잖아. 그럼 축변위에는 소유자가 얼마 이상? 2분의 1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요게 이제 매년 시험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축척 변경 파트는 날짜가 중요하다.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요걸 아직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렇고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대표 요거 하세요. 이제 가장 어려운 거. 지적 정리 파트. 자, 보세요. 요 지적 정리란 말은 지적 공부를 바꿔달라 그 말이죠. 여기 크게 타이틀이 4개 왔어요. 첫 번째는 그거 왔어요. 첫 번째는 지적 공부의 정리 그랬고 요거 이제 구분되는 게 두 번째를 등록사항의 정정 그랬어요. 등록사항의 정정. 그럼 세 번째가 이제 등기 축하. 네 번째가 이제 지적정리의 통치. 지적정리의 통치. 그래서 일단 제목을 꼭 아셔야 돼. 타이틀이 4개 있다. 이렇게 보시고. 비교. 우선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여기 정리가 있고 정정이 있죠. 자, 공통점은 둘 다 지적공부랑 현실이 불일치예요.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일 때는 정리를 했고 원시적 사유는 정정을 한다. 용어 알아야죠. 또 정리는 자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합니다. 불일치는 후발적. 자 그럼 다시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하죠. 불일치하는 사항은 뭐가 있어요? 그렇지 두 가지. 토지 표시도 불일치할 수 있고 그다음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불일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뭐예요?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토지 이동. 그럼 이제 토지 이동이 딱 발생하면 이때는 이제 지적 공부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때 만드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뭐다?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 가지고 지적 공부를 바꿔줘라 표현합니다.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소유자예요. 자, 더 보세요. 여기 신규 등록도 있고, 기등록주도 있다. 자, 그럼 다시.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아직 아무런 서류가 없으니까, 소관청이 결정해줘야죠. 그 다음 이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기억해보세요.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등기부도 있고 지적공부도 있더라. 앞으로 자 권리는 뭐가 기준이고 등기부가,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가 그렇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소유자가 갑에서 울로 바뀌면 등기 먼저 바꿔요, 지적공부 먼저 바꿔요. 등기 먼저 했고 이제 등기 소관청에다가 자, 대장 소유자를 울로 바꿔라 알려줘야죠. 이게 뭐?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불렀지 이제 소유권, 이제 변경 사실의 통지 이렇게 와야죠 이제. 통지해주면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있잖아요. 국가에 대한 통지니까 명칭 알아야지. 이렇게 불러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부르고. 첫 번째 한 가지. 두 번째는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등수가 통지를 안 해요. 통지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안 바꿔주니까 을이 딱 가가지고 내가 소유자거든 바꿔줘. 신청하면 돼야 안 돼? 되겠지. 그렇지. 두 번째가 이제 소유자의 신청. 자, 또 을이 신청할 때 을은 소관청에 어떤 서류를 가져가면 돼요?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거 보여주면 되겠죠.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이제. 세 번째는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등수가 통지 안 합니다. 을도 안 해요. 둘 다 안 하면 요 지적 소관청은 소유자가 을인 거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어느 날 지적 소관청에서 등기부를 열람했더니 등기부는 소유자가 바뀌어 있어요. 갑에서 을로. 대장은 갑으로 돼 있어요. 그럼 직권으로 이제 을로 바꿔주면 돼 안 돼? 되겠지. 소관청의 직권. 자, 이유는 뭔가 하면 어차피요 권리는 뭐가 기준이다? 등기부 중심이니까 바꿔줘도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구조가 딱 나와야 돼요. 지금 이제 듣는 시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와 현실이 불일치. 불일치는 원시죠. 또 똑같아요. 여기도 자 불일치하는 사항이 뭐가 있다? 그렇지. 토지 표시. 토지 표시도 불일치할 수 있고 소유자도 불일치할 수 있죠. 첫 번째 그럼 문제는 정정은 원시적 그랬죠. 그럼 원시적이란 말은 처음부터 잘못 적었죠? 그러면 토지 표시를 처음부터 누가 잘못 적었다. 그렇죠. 지적 소관청에서. 그래서 이제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틀리게 적은 사람이 바로 적어줘야지. 이게 이제 소관청의 직권. 근데 문제는 자 이제 우리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자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 표시 정정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이렇게 하셔야 되지. 자 지적직 공무원이 스스로 바꿔준대요. 이런 거 흔해요, 드물어요? 드물죠. 여기 법률에 9가지가 규정이 돼 있어요. 9가지가. 그래서 여기 보시고 반드시 문장 속에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를 아주 찾아보셔야 돼요. 이제 직권이고. 첫 번째고 두 번째 직권으로 안 바꿔줘요. 소유자가 이제 신청하면 돼 안 돼? 되겠죠. 두 번째가 이제 소유자의 신청이다. 이제 구조만 확인하시면 돼요. 됐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또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소유자 정정은 뭐예요? 소유자 정정은 처음부터 대장에다가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잘못 적었을 때 그때도 이름 바로 적어줘야 돼요? 그때가 소유자를 정정하자 그 말입니다. 틀리지. 정정이고 또 잘라야 돼요. 여기 이제 기등기지가 있고 미등기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가능성을 정정할 때는 신청도 받아주고 직권도 있죠. 이제 신청이나 직권으로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가능성을 정정할 때는 어떤 서류 가져와라? 기등기지니까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가능성을 정정할 때는 신청은 되는데 직권이 없어요.
요거요. 소유자의 신청으로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어떤 소리요? 등기부 없잖아요. 내 이름 나온 소리. 그렇지. 가족관계 증명서. 그래서 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언제나 문장이 거꾸로 만들어져 이렇게요. 구조를 확인하셔야 돼요. 구조를.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 지적 정리 중요하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촉탁. 다시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의 정부가 등기부도 있고 지적 공부도 있다.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부.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 문제가 토지종이 딱 발생했어요. 그러면 등기 먼저 바꿔요? 지적 공부 먼저 바꿔요? 지적 공부. 공부를 바꿨다. 그럼 등기소가 표시 바뀐 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알려줘야지. 이게 뭐다? 촉탁이지. 촉탁이란 말은 국가기관이 등기를 신청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촉탁은 우리 그렇게 했어요. 자,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촉탁한다. 그럼 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적 정리의 통지예요. 자, 이제 볼게요. 제목이 지적 정리의 통지죠. 길게 늘리면 이 말이에요.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누구에게 통지한다? 소유자에게. 그래서 통지 사유가 또 9가지. 그럼 이제 보세요.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9가지인데 소유자가 알 때 모를 때. 모를 때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모를 때.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리했을 때. 자, 직권 정리니까 정리 내용을 소유자가 알아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타이틀 하시면 돼. 지적 정리 이렇게 하나. 그래서 제목은 꼭 확인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은 책에서 이제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더라. 그거 구분하면 돼요. 그리고 이걸 지금 또 외워봤자 소용은 없어요. 자, 또 보세요. 이거 뭐 수업권 다 외워버렸어. 외워보니 뭐 할 거예요? 뭐 어디 써먹을 때 있어요? 없어. 써먹을 때가 알지. 들어보시는 거야. 됐고. 그 다음 이제 지적 측량은 3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이제 뭐 지적 측량의 대상. 두 번째가 지적 측량 절차. 세 번째가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그렇게 3개의 제목으로 아시면 되고. 쭉 넘어가시고 이제 오늘은 이제 자 글러가 보세요. 177. 오늘 등기법에서 이제 가장 기본되는 사항들 쭉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은 뭐 등기 종류 나올 거고요. 분류할 편하고, 등기의 대상, 등기 효력 파트 이렇게 이제 볼 거예요. 시간이 되면 유효권까지 이렇게. 오늘 좋은 거는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지금 다 등기 내용이죠. 특징이 있어요. 오늘 수업 내용은 잘 들어보면요. 어디선가 다 한 번씩 들어봤던 얘기일 거예요. 민법 시간에. 오늘 민법 복습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고 체크해보세요. 177. 이제 3번의 제목이 등기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일단 등기 종류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우리 등기에서 가장 기본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용어 정의는 꼭 아셔야 돼요. 용어 정의. 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일단 등기 종류는 크게 4개로 잘라요. 첫 번째가 이제 대상에 의한 분류. 두 번째가 내용에 의한 분류. 세 번째가 효력에 따라서. 네 번째가 형식, 방식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4가지고 첫 번째 대상에 따른 분류는 가장 쉬워요. 자, 보세요. 등기부는 몇 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3부분. 제일 앞에가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고 그거예요. 그래서 대상에 따른 분류는 2가지. 이제 표제부 등기가 있고 갑불구 등기가 있다. 첫 번째,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 등기해야죠? 부동산의 표시에 대해서. 이 표시의 등기. 다른 말로는 사실의 등기. 자, 그 다음 갑구. 갑구에는 어떤 사항을 적어줘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묶어서 권리 등기. 그래서 그 책에서 자 177에 있는 기능에 따른 분류 있죠? 그걸 다른 말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실의 등기라고 돼 있죠? 그게 표제부 등기예요. 사실의 등기가. 밑에 이제 권리의 등기가 갑불구 등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기능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대상에 따른 분류라고. 그래서 여기는 종이는 명칭만 아시면 되고 세부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명칭만 구분하세요. 다시. 사실의 등기가 다른 말로 표제부 등기. 권리의 등기가 갑구르그 등기.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등기한 사항을 이제 적어놨습니다. 하나 보셨고. 자, 그 다음 장 가주시죠. 이제 178. 두 번째가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다. 돼 있습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고. 읽기하세요. 내용에 따른 분류가 이제 등기에서 가장 기본적 용어들이에요. 보시고. 이렇게 할게요. 제가 등기부를 쭉 계속 그릴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게. 요 내용에 따른 분류가 종류가 많아요. 6가지. 이걸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 자, 용어 외워봤자 나중에 못 써먹어요. 어떻게 등기하는지 형태 갖고 보셔야 돼요, 이제.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기입 등기 나왔고, 그 다음 변경 등기가 있고, 경정 등기가 있고, 그 다음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 또 하나 있어요. 말소 회복 등기라고 있죠. 첫 번째 기입 등기인데, 요 기입 등기는 이렇게 하세요. 요거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등기, 처음 기입하는 게 기입 등기예요. 이렇게 하세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등기를 처음 기입하는 거, 이게 기입 등기다. 칠판함 잘 보세요, 이제. 자, 제가 요 프린트 내가 다음 달에 드리니까 오늘 편하게 그냥 보세요. 프린트 등기 형태는. 자,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할게요. 이제. 갑이 건물을 처음 지었어요. 그럼 갑이 이제 등기부를 최초로 만들어야죠. 자, 그래서 후신 이제 보세요.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는 등기. 뭐라 부를까요? 그걸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불러요. 자, 그럼 문제는 뭐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제 갑부에 등기해야죠. 소유권이니까 이제 갑부 한번 그렇게 보세요. 앞으로 등기부 형태는 자꾸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어떤 형태인지. 자, 볼게요. 갑부를 딱 그리면 제일 앞에가 순위번호예요. 제일 앞에 순위번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칸은 등기 목적 그래요. 등기 목적. 뭔가면 앞으로 등기 목적이 각종 등기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는 접수. 접수일자와 접수는 와야 되고. 그 다음은 등기 원인 그래요. 자, 구분하세요. 앞에는 등기 목적이 있고 뒤에는 등기 원인이 있죠. 자, 비교할게요. 갑과 을이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죠. 문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목적은 뭐다?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뭐다? 요게 매매예요. 구분하시야 돼요. 앞으로 여기서 등기 목적이 뭔가 하면 각종 등기 제목이 등기 목적. 등기 원인은 목적이 나오게 된 이유. 그럼 이제 이거 어때요? 보세요. 아버지가 사망을 해가지고요. 아들 앞으로 상속 등기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 보세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죠. 그럼 등기 목적은 뭐고?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상속.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등기 목적과 원인 구분하셔야 돼요. 끝에 여기 이제 적어져요. 여기는 권리자 및 기타 상한입니다. 됐고. 이게 이제 등기부 형태예요. 이렇게 이제. 자, 앞으로 구분하세요. 등기 목적은 각종 등기 제목. 등기 원인은 목적이 나오게 된 이유. 그럼 첫 번째 이제 갑이 건물을 처음 지어서 갑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죠. 여기 순위번호 몇 번? 1번. 등기 목적은 이렇게 적어줘. 소유권 보존 이렇게 적어줘. 소유권 보존. 그 다음 접수일자와 번호 쓰고 등기 원인은 없어요. 빈칸이에요. 자, 이제 빈칸이에요. 일단 소유자는 갑이다. 그럼 문제는 보세요. 갑의 이름만 딱 적으면 갑이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갑에 이제 뭘 적어줘야 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렇게 적어놔야지.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소유권 보존 등기 요거는 기입 등기다, 기입 등기 아니다. 새로운 등기죠? 그럼 기입 등기예요. 이제 등기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긴다. 이제 을 앞으로 무슨 등기한다? 그렇지. 순위번호 몇 번? 2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쓰고 접수일자 번호 쓰고 등기 원인 보세요. 등기 원인은 뭘까요? 이게 이제 매매가 돼요. 이거 계약 일자이죠? 적어줘요. 우리 그렇게 편해. 등기 원인과 연월일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을 적어주고 을에 뭐 적어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됐고 줄을 딱 거야죠. 이제. 또 보세요.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건 기입등기다, 기입등기 아니다. 기입등기야. 기존에 을명의 소유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소유권 보존, 이전 다 이게 기입등기였겠지. 새로운 등기겠지. 여기 나와야 돼. 자, 한 번 더. 우리 이제 소유자죠. 우리 병한테 자기 집을 전세를 놨어요. 그럼 이제 병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해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부에 어디에 등기해요? 을구로 가야 되겠지. 근데 보세요. 을구도 똑같은 양식이에요. 을구도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을구도 같은 양식이니까 을구 제일 앞에 무슨 칸? 제일 앞에 순위번호 들어와야 되겠지. 제 앞에 이제 순위. 그 다음은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이 각종 등기 제목. 그 다음에 접수. 이렇게. 그 다음은 등기 원인. 그 끝에가 권리자 및 기타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을과 병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해야죠. 자, 그럼 여기 순위번호는 몇 번? 1번. 자, 등기 목적은? 그렇지. 전세권 설정. 이렇게 쓴 거죠. 그 다음 접수일자와 번호 쓰고 등기 원인은 이렇게 했죠. 몇 월 며칠 전세 설정 계약. 계약이지.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자, 하나 또 올려보세요. 병 앞으로 이제 전세권 등기해야죠. 자,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그치. 전세금이 얼마냐? 전세금 1억 쓰고. 자, 그럼 또 보세요. 전세권은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권리죠. 그럼 보세요. 그럼 병은 저 의뢰 건물을 전부를 다 써야 돼요? 일부만 써도 돼요? 일부만 써도 돼요. 그래서 그거 적어줘야 돼. 범위를. 범위는 이제 건물의 전부.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자, 전세권 낼 때는 반드시 전세금하고 범위를 적어줘야 되겠지. 전세금과 범위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개 쓰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병 적어줘야죠. 병에 이제 뭐 적어요? 병에 이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 그럼 또 보세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요거는 기입 등기다, 기입 등기 아니다. 이것도 기입 등기지. 새로운 등기겠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던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전세권 설정 등기 있죠? 다 이제 기입 등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종류가 6가지인데 특징이 있어요. 기입 등기는 새로운 등기예요. 나머지 얘들은 뭔가면요. 보세요. 얘들은 기입 등기한 후에 그 기입 등기를 변화를 주는 거. 그게 나머지입니다.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기입 등기는 새로운 등기예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각종 설정 등기가 다 기입 등기입니다. 됐고. 그럼 나머지 이제 5가지 구분할게요. 우선 5가지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변경 경정은 여기는 일부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말소와 멸실은 전부예요. 회복 등기는 전부 일부 다 됩니다. 공통점. 또 차이점 볼게요. 우선 그럼 변경 경정은 일부죠. 일부가 뭔가 하면 이제 이거예요. 자, 변경 경정은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합니다. 다시 뭐가 불일치?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 불일치. 자, 근데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일 때는 변경 등기라는 거예요. 후발적 무슨 말? 처음에는 일치했다 그 말이죠. 그때가 이제 후발적이니까 변경 등기. 경정 등기는 기억하세요. 여기는 똑같아요. 등기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 여기는 불일치 이유가 원시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저기서 정리와 정정 나왔죠? 같은 개념이에요. 다시 보세요. 자, 변경 경정은 공통점.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한다. 그리고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는 무슨 등기하고 변경 등기하고 원시적 사유는 경정 등기한다. 이걸 알아야지. 요걸 이제 대입시켜 봐야죠. 자, 보세요. 우선 첫 번째.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을 앞으로 등기할 때는 등기부에 을에 뭘 적어야죠?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을 적어줘야죠. 첫 번째 보세요.
처음 등기할 때 을이 A시에 살았어요. 이렇게. 등기부에 을의 주소가 A시로 등기가 됐어요. 일치했죠? 나중에요. 저 을이 자기 집을 이제 전세를 놓고 B시로 이사 갔어요. 이사를 딱 하면 보세요. 이제 문제. 2번 등기에서 뭐만 바뀌었다. 그렇죠? 그러면 전부 일부. 그게 일부란 소리지. 그게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무슨 등기? 이게 이제 변경 등기. 자, 그럼 한 번 더. 주의하셔야 돼요. 등기 목적은 각종 등기 제목이죠. 등기 원인은 목적이 나오기 전에 이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을 앞으로 등기했죠? 자, 을을 우리가 그렇게 불러. 등기 명의인 그래요. 이해돼요? 자, 을 앞으로 등기했다. 을이 뭐다? 등기 명의. 등기부에 이제 을에 뭘 적어야 돼?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요거를 묶어서 등기 명의인 표시라 불러요. 다시. 자, 을에. 자, 을 앞으로 등기했다. 을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등기 명의인 표시. 그때 이제 주소를 바꿔줘야죠? 네, 볼게요. 등기예요. 자, 등기 목적으로 적어줘요. 목적에다가 2번. 그다음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그래요.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2번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그럼 이제 접수일자와 번호 쓰고. 자, 등기 원인 보세요. 우리 이사 갔죠. 적어야죠. 몇 월 며칠 전거. 전거가 뭔가 하면 고소를 옮겼다 그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주소 어디? B시. 이렇게 등기해야지. 그럼 줄을 딱 꺼줘 이렇게 이제. 문제 보세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여기 2번 등기에서 A씨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이렇게 지워야지. 문제 하나 보세요.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죠. 밑에 2번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죠. 주소 바꿔놨어요? 그러면 요 두 개는 똑같은 등기, 별개 등기. 똑같은 등기예요. 여기 순위번호가 몇 번? 2-1번. 요게 좀 이따 나와요. 부기 등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다시 보세요. 자, 을이 처음부터 B시에 살았어요. 뭐 등기하니 A시라고 등기를 잘못했어요. 원래 주소는 B시인데 A시라고 잘못 적었다. 그때는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 후발적. 그게 원시적이지. 그때는 무슨 등기? 그치. 이렇게 등기해요. 2번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 등기 원인은 적어줘 이제. 등기 안에 차고 이렇게 똑같아요. 저 표현 아시면 돼요. 원시적, 후발적이에요. 자, 한 번 더. 자, 을은 소유자죠. 병이 이제 전세권자죠. 근데 그 후에요. 을이 병한테 왔어요. 전세금 좀 올리래요. 병이 또 가지게 돈밖에 없어. 올려줄게. 1억 올렸어요. 전세금 얼마 됐어요? 2억. 그럼 문제. 1번 등기에서 뭐만 바뀌었다? 전세금만. 그럼 전부 일부. 일부. 요거는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무슨 등기? 그치. 자, 등기예요. 보세요. 등기 목적에다가 적어줘. 1번. 전세권 변경. 이렇게 적어줘요. 1번 전세권 변경. 그럼 이제 접수일자와 번호 쓰고 등기 원인은 몇 월 며칠 전세금 증액 계약. 계약이지. 이제 전세금 얼마 됐어요? 2억. 이렇게 이제. 자, 줄을 딱 긋고 그 다음 잘 보셔야 돼. 이제 문제. 이제 보세요. 어차피 보세요. 을구에 병밖에 없죠. 다른 사람이 없죠. 권리자가. 그럼 요거를 2억을 1번을 다 만들어도 돼야 안 돼? 2억을 1번을 다 만들어도. 걔는 어차피 보세요. 병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2억 전체가 1번이 딱 되는 거예요. 이때는 1억 원 싹 지워버려 이렇게. 이 자리에 뭐 집어넣어라? 2억 넣어라 그 말이지. 그럼 문제는 보세요. 1번 등기랑 밑에 1번 전세권 변경. 이 등기는 똑같은 등기, 별개 등기. 똑같은 등기지. 그래서 순위번호가 몇 번? 1-1번. 이것도 부기 등기겠죠. 자, 한 번 더. 자, 전세금 처음부터 2억이었어요. 처음부터. 모르고, 이 병이요. 신청할 때 모르고 1억이라고 잘못 적었어. 그럼 그때는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이지. 무슨 등기? 그렇지. 이렇게 하지.
1번 전세권 경청. 경청. 그럼 이제 등기원은 몇 월 며칠 전세금 징에 아니죠. 잘못 적었어. 이게죠. 신청인의 착오 그렇게 되겠죠. 2억 쓰고 똑같아요. 그래서 차이점은 저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 변경 경정은 기억하세요.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한다. 똑같고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는 후발적은 변경 등기하고 원시적 사유는 경정 등기한다.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말소와 멸실이 와야 돼요. 말소 멸실은 둘 다 전부예요. 전부인데 차이가 있어요. 말소 등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소 등기는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한다. 이렇게요.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 한 번 더. 그래서 등기 원인이 뭐예요? 그치. 여기 저 등기 원인. 이렇게. 자, 보세요. 지금 첫 번째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이 해놨죠. 의 소유자죠. 근데 거기에요. 갑과 을이요. 계약을 취소했어요. 해제했어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면 요 등기는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죠. 그럼 등기를 싹 지우겠죠? 주의하세요. 근데 등기를 그냥 지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등기하고? 말소 등기하고 그 다음 지워야지.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계약이 이제 무효나 이제 취소 해제됐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자, 말소 등기는 순위 번호를 몇 번 적을까요? 2번 다음이니까? 아니, 3번. 3번 적어, 3번. 3번 쓰고, 여기 적어줘요. 2번 소유권 말소. 그럼 이제 등기원은 계약의 무효나 계약의 취소라고 말소 등기하고 그 다음 싹 지워요. 그러니까 그냥 지우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한 가지고. 자, 또 보세요. 자, 병은 전세권자. 을은 소유자죠. 자, 근데 문제 보세요. 시간이 쭉 흘러서 전세권 기간이 만료됐어요. 자, 이렇게 할게요. 기간 만료하면 또 올려보세요. 전세권 요거는 등기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되겠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계약기간 끝났어요. 그럼 이제 혹시 민법 시간에 동시항변권 들어봤어요? 자, 보세요. 이제 계약기간 끝났어. 그러면 병일한테 딱 가겠죠. 이사하게 돈 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을은병한테 뭐라 그래? 예. 전세금 바로 줘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간 만료했죠. 그래서 병일한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을은병한테 전세권 말소할 서류 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기간 딱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선 이렇게 해야 돼. 병일에게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주고 상한으로 전세금 받고 이사 갔어요. 이사 가버리면 이 등기 이거는 있을 필요가 없죠. 그때가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여기 말소 등기 해요. 순위번호 몇 번? 2번 들어와요. 등기 목적은 1번 전세권 말소예요. 이렇게 쓴 거지. 1번 전세권 말소. 접수자 번호 쓰고 원인은 존속기간의 만료. 이렇게 이제 기간 만료라고 쓰고 그 다음 이제 1번 등기는 아웃.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등기 그냥 지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등기하고? 말소 등기하고.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 자, 보세요. 내가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씌웠더니 등기부 하나 딱 줍니다. 그럼 이제 등기 보겠죠? 봤더니 을구에 등기가 4개가 지워져 있어요. 말소 등기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돼. 그거 찾아보는 거 이렇게 자꾸 이제. 그냥 방법입니다. 자, 한 번 더. 그럼 이제 우리 소유자죠. 우리 은행 가서 돈 빌려왔어요. 그럼 담보로 뭐 해줘야죠? 저당권 설정해야죠? 자, 보세요. 이제 등기합니다. 그럼 3번. 저당권 설정 쫙 적어놨어요. 근데 그 후에, 자, 우리은행에 돈 갚았어요. 그럼 갚았다.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그러면 여기 3번에 저당권 설정이었죠. 말소 등기는 몇 번? 4번 들어온 거지. 4번 쓰고 3번 저당권 말소. 그 다음에 원인 적어줘요. 몇 월 며칠 변제라고 쓰고 그리고 지워야 돼. 그래서 꼭 요거 하셔야 돼. 중요한 게 말소 등기는 이렇게 표현해요.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한다. 등기 원인이란다. 보시면 돼. 하나 더. 얘가 쭉 나와서 이제 얘가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또 이제 용의권에서 기간이 만료했을 때. 저당권에서 변제했을 때. 그때가 무슨 등기? 그때가 말소 등기.
제목 알아야지. 이렇게 표현해요.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 책에는 또 다르게 또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책을 잠깐 보면요. 거기 그렇게 쓰여 있네요. 첫 번째 줄 보시면 말소 등기. 기존 등기사항의 전부가 이렇게 쓰여 있죠. 등기사항의 전부가. 이게 이제 실제 원인이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같은 뜻이에요. 이제 그다음 멸실 등기예요. 자, 멸실도 전부인데 멸실은 이제 뭔가 하면 여기는 부동산이 전부 멸실. 부동산이 좀 더 동그라미 치고. 자, 보세요. 부동산이에요. 달라 지금. 자, 갑의 건물입니다. 자, 근데 갑의 건물에 불이 났어요. 건물이 다 타고 없어졌다. 그럼 더 이상 건물 등기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그때가 무슨 등기? 그때가 멸실 등기였겠죠. 건물이 전부. 한 번 더. 이제 이런 건 어때요? 자, 갑의 건물이에요. 갑의 5층짜리 건물. 자, 5층짜리 건물인데 이렇게 합니다. 어느 날 바람이 세게 불어서 5층이 휙 날아갔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때는 무슨 등기? 자, 잘 막 찍지 말고 잘 봐. 자, 전부 일부 위로 와야지.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이니까 변경 등기해야지. 중요한 게 부동산이 전부 멸실하면 그때가 멸실 등기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되지.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그러면 자, 부동산이 이제 전부 멸실했죠. 그럼 더 이상 등기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거기서 여기 뭔가 하면 이거는 등기부를 없애버리는 등기예요. 멸실 등기하면 이제 등기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구분하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말소회복 어려워요. 자, 말소회복은 대상이 전부 일부 다 되고요.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합니다. 자, 등기에 전부 또는 일부가 이렇게 할게요. 부적법 말소했을 때. 이 말을 주의하세요. 부적법 말소. 다시 등기가 이제 부적법하게 말소됐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다시 이제 말소인이 안에다 치고 보세요. 을은 소유자, 병은 전세권자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전세기한이 지금 2년 남았습니다. 병이 이제 전세권자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을의 건물에 지금 병명의로 이렇게 전세권 등이 되어 있죠. 저 을이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럼 제한될 거예요. 전세 금만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 을이 서류를 위조해요. 보세요. 병이 이제 을이 병의 서류를 위조를 딱 해서 등기소 딱 가서 이렇게 합니다. 병의 등기에 무효를 주장합니다. 또는 취소를 주장해요. 그 문제는 보세요. 지금 을이 와서 지금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병의 등기에 무효를 주장하죠. 그럼 문제는 우리나라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한다, 실질적 심사한다. 형식적. 문제는 보세요. 서류를 똑같이 위조했어요. 똑같이. 그럼 등기관이 쏘가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등기해주겠지. 자, 2번 딱 쓰고 1번 전세권 말소. 원인은 계약의 무효나 취소 적었어요. 그리고 등기를 싹 지워버렸어요. 문제는 보세요. 지금 기간이 2년 남았죠. 병의 등기가 지워지고 없어졌어요. 문제는 병의 전세권은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존속해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병이 등기를 살려야죠. 그게 이제 말소 회복 등기겠죠. 그럼 이제 하나. 자, 우리 원래 등기는 공동 신청주의죠. 그럼 이제 병이 을한테 내 등기 왜 지웠니? 회복하게 따라와 이렇게 하죠. 그럼 저 을이 따라와 안 따라와? 안 따라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이제 병이 법원에 가서 판결 받아와야지. 판결이 이렇게 나와요. 병의 등기가 부적법 말소되었으므로 병의 등기를 회복하라. 이렇게 나와요. 판결 받았죠? 그럼 이제 판결 써가지고 등기소 가서 이제 단독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등기하면 이렇게 해요. 순위 번호를 3번 적어요. 3번. 그럼 이제 목적에다가 1번 전세권 회복 적어줘요. 1번 전세권 회복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접수일자 번호 쓰고 원인은 이제 적어. 무슨 법원의 판결 이렇게 적어줘요. 판결. 그 다음에 줄을 딱 긋고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다음 이제 1번 등기를 다시 똑같이 적어줘요. 이렇게 합니다. 등기 목적에다가 자, 전세권 설정 이렇게 적어줘요. 설정. 또 이게 중요한 게 이제 1번 등기가 이 접수일자 번호 있죠? 이거 그대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여기에 옛날 묘동실 계약이죠? 이것도 그대로 이렇게. 여기 있는 것도 그대로 적어줘요. 그 문제가 이제 여기 순위번호가 이제 3번 다음이니까 4번이 와야 돼요? 1번이 와야 돼요? 그쵸? 문제는 보세요. 4번을 쓰면 보세요. 중간에 다른 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도받을 수가 없지. 이게 몇 번? 1번이 와야죠. 요게 이제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두 개 하셔야 돼요. 두 개. 자, 첫 번째. 자, 말소 회복 등기는 언제 한다? 등기가 부적법 말소했을 때.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등기가 부적법 말소가 되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 소멸. 존속한다 남아있죠. 그게 기본 묻침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말소 회복 등기가 부적법 말소. 또 그렇게 해요. 불법 말소됐을 때.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회복 등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책에 이제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여기 쓰인 용어들 등기에서 가장 기본 용어예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파트는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면요. 그거 1시간 반 수업 분량이에요. 오늘은 용어 정의가 딱 본 거예요. 이제. 또 하나 특징은 뭔가 하면 등기 재밌는 거 있어요. 용어 정의 막 외워요. 이제. 막 외웠는데 막상 못 써먹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실 때 등기를 같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기 형태를 볼 줄 알아야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자, 다시 정리. 자, 변경 경정은 일부.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이라면 변경 등기하고 원시적 사유는 경정 등기한다. 그럼 이제 말소와 멸실은 전부. 말소 등기는 언제? 등기 원인이 전부가 소멸할 때.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전부 멸실했을 때. 또 이제 말소 회복은 등기가 부적법 말소했을 때. 이제 등기에서 가장 기본 용어를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등기 형태는 제가 다시 다음 달에 다시 드릴 거예요. 다시. 오늘 한번 쭉 봐놓으세요. 됐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등기를 이제 효력에 따라 분류합니다. 효력에 따른 분류고, 효력에 따른 분류는 다시 이렇게 분류해요.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제 여기는 이제 중국 등기와 예비 등기. 자, 뭔가 보세요. 효력에 따른 분류죠. 이 얘기예요. 과연 등기했을 때 물건이 변동하냐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물건이 변동하더라. 이게 중국 등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중국 등기예요. 근데 이제 예비 등기는 뭔가 하면요. 예비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했지만 물건이 변동하지 않더라. 이게 예비 등기예요. 대표가 이제 가등기와 처분 제한기가 있습니다. 이제 분류 형태 보셔야 돼요. 다시 효력에 따른 분류는 뭐와 뭐로 분류한다? 중국 등기와 예비 등기. 하고 다시 이제 예비 등기는 뭐가 있다? 가등기가 있고 처분 제한기가 있다. 이제 됐고. 그래서 이제 하나. 자, 저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뭔가 하면. 일단 그 책에 예비 등기라고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와세요. 사건 보세요. 사건. 이렇게 사건을 이제 잡아놓을게요. 자,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갑이에요. 아버지가 갑이고. 이거 할까요? 아버지는 갑이고. 여기 보세요. 갑이요. 공인중개사 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근데 이제 공부하기 싫어. 어떻게 해야 돼? 아들 두드러 패야지, 이제. 학원 보냈어. 증 하나 따와라. 아들 을 하고 왔는데 공부해 안 해? 맨날 놀아요. 그럼 갑이 이제 애간장이 타야 안 타요? 살짝 꼬셔야지. 자, 이렇게 읽겠어요. 시험 붙으면 사무실을 주겠다. 오늘 약속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약속을 딱 했어요, 이제. 자,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 시험 붙으면 주기로 했죠. 근데 올 시험 언제 붙어요? 내년 10월 말에 붙겠죠. 그 문제는 보세요. 우리 시험 붙으면 갑한테 사무실 달라 요구할 수 있죠.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갑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시험 붙고 나가지고 사무실 줘 그러잖아요. 꼭 그래. 미안하다. 딴 데 팔았다. 병한테 팔았대. 그러면 우리 병한테서 물건 내놔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럼 문제는 보세요. 약속은 오늘 했죠. 권리가 장래 발생해요. 그럼 나중에 우리 시험 딱 붙으면 갑한테 사무실 달라 요구할 권리가 있죠. 그 권리를 좀 지켜야 되겠어요. 그때 하는 게 가등기예요. 그럼 봐요. 1번에 소유권 보존 갑이죠. 그럼 두 번째 이렇게 합니다. 이제
2번에 이렇게 적어줘, 이제. 2번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 또 보세요, 여기. 등기 원인에 증여 예약이죠? 자, 보세요. 사무실 주기로 했죠? 주는 게 뭐예요? 주는 거. 증여. 줬어, 안 줬어? 그러니까 예약이죠, 이제. 그러니까 을 해놨어요. 자, 그럼 봐요. 을 앞으로 가등기 했죠? 을 소유자예요? 그래서 예비등기라고. 등기를 해도 물건이 변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야지. 근데 보세요, 이제. 해초조 가등기. 자, 근데 자식이 그래도 놀아. 계속 놀아. 그럼 갑이 이제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았어요. 팔아버려야지. 병한테다 가. 물건 사라, 이렇게 합니다. 요 병 보세요, 이게.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했고. 그럼 문제는 보세요. 그럼 병 얘는 물건 사기 전에 등기부 떼봐요, 안 떼봐요? 딱 떼봤죠? 떼봤더니 뭐 돼 있어요? 가등기 있잖아. 한마디 해야지. 물건은 마음에 드는데 가등기에서 안 산대요. 그랬더니 갑이 딱 그래. 그거 내 아들인데 확실히 떨어질 거야. 그냥 사. 그래서 병이 딱 보고 하니 애가 확실하게 떨어져 생겼어. 자, 보세요. 확실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에 병 물건 싸게 사면 돼요,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돼. 누구 거니까? 갑 거니까. 아니, 우리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 흔히 하는 말. 가등기 해도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병이, 우리 떨어지고 믿고 물건을 사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순위번호가 3번이에요. 3번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병 적었어요. 사무실 누구 거? 병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가등기된 부동산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병이 이제 소유자죠, 그럼? 자, 문제는 보세요. 자, 이 병이 사왔는데, 역시나, 우리 시험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이렇게 한 거야. 4번 딱 쓰고, 2번 가등기 말소. 원인의 조건 불성치. 딱 쓰고,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등기 해도 권리가 변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을, 가등기 해놨죠? 물건 팔아버렸어요. 을 이제 열 받아, 안 받아? 열심히 공부합니다. 시험 딱 붙었어. 시험 붙으면 뭐해? 그때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게 지금 전산등기부죠. 칸을 자유로 늘릴 수가 있죠. 주의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 붙으면 우리 본등기예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뭔가 보세요. 칸을 새로 만들어 여기다가. 그 보세요. 뭔가 하면 중요한 게. 그럼 이제 문제는 보세요. 자,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을 앞으로 가등기 했죠.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죠. 그 후에 본등기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기도 을이 본등기 하면 본등기는 2번을 따라가요. 순위가. 본등기는 순위가 몇 번? 2번이야, 2번. 그럼 문제는 을은 가등기 때, 본등기 때 언제부터 소유자? 그럼 본등기 때부터예요. 우리 원래 등기를 해야 권리가 변동하니까. 이게 특징이라고 이제. 다시 정리. 우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물건 변동 시기는 그거는 본등기 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한 개의 물건의 소유자가 을, 병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을이 본등기하고 집에 갔죠. 그럼 등기한이 을 앞으로 본등기하고 혼자 그냥 등기해줘요. 이거 해줘. 4번 딱 쓰고 3번 소유권 이전 말소 따고 적어요. 그럼 여기 이제 원인 적었죠, 이제. 끝에다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 쓰고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예요. 그냥 지워. 끝. 자, 병. 불상, 안 불상? 안 불쌍해, 하나도? 왜 안 불쌍해? 뭐라고? 울 거라니까? 울 거잖아. 병 아웃이야, 그냥. 직권 말소야, 그냥. 아, 조용히 해. 택도 소리 하고 있어, 어디서. 보세요. 얘 국가가 가등기해서 알려줬죠, 위험하다고. 자기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산 거야.
병 보호할 필요? 없다고, 지금. 그럼 이 병은 이제 누구 잡으러 가? 집에 있어? 떴어. 끝이야. 끝이야. 그냥 다 끝났어. 뭘 돌려봐도 돌려받기는. 끝이야. 응. 이렇게 봐요. 아, 조용히 해. 어디서 또 떠들고 있어, 또. 자, 그래서 봐요. 자, 보세요. 지금 국가가 가등기 해놔서 위험성 알려줬죠. 자기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산 거예요. 국가 보호해줄 것 같아? 안 해줘. 이제 갑이랑 별이랑 둘 사이 문제예요. 물건 끝이야, 그냥. 아웃이야. 무슨 돈을 받아, 돈을 받기는. 소송해. 갑이 잡히면 받겠지, 갑한테. 근데 갑이 그 돈 갖고 있어? 다 쓰고? 없어, 끝이야. 딱 감옥 갈래? 끝. 아, 조용히 해. 뭘 자꾸 떠들어, 옆에다가. 옆에 사람들 몰라. 자, 그래서 봐요. 이게 포인트야, 이제 봐요. 뭔가 하면 포인트가. 순서 봐요. 자, 을 앞으로 가등기 해놨죠. 1번. 병 앞으로 소유권 넘어갔죠. 3번에 본등기 했죠. 그거 보세요.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중간에 등기 여러 개 들어올 수 있죠. 요거는 모두 다 집권 말소예요. 가등기가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래서 가등기 물고 함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하면 갑이 워낙 또 사기를 잘 치지. 갑한테. 야, 확실히 내 거니까 사. 또 믿고 사 또. 믿는 사이에 좋은 사이에 이러면서 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가등기 판례는 엄청 많아요. 사건 자체가 여기 있죠. 중요한 경우는 보세요. 아까 본 것처럼 을이 시험 붙으면 시험 떨어지면 끝이죠. 그냥. 붙으면 그게 문제라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가등기 보는 사람은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사에서 많이 사요. 제가 본 바로는요. 부동산의 가등기가 2개가 돼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좋아해. 싸게 샀다고. 그럼 당연히 뺏겨오고 100% 뺏겨오고 나중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업, 중간 처분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예요. 원칙은 모두 직권말소. 그래서 이제 특히 주의하셔야 돼. 오늘은 이렇게 하세요. 명칭하셔야 돼. 다시 효력에 따른 물류는 뭐와 뭐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등기는 종국 등기. 이게 다 종국 등기예요. 이거요.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물건이 변동하더라. 종국 등기고. 예비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를 해도 물건 변동하지 않더라. 그게 뭐다? 예비 등기였겠지. 다시 이제 예비 등기는 2가지. 가등기가 있고 처분 등기가 있다. 오늘은 이렇게 하세요. 가등기 하나 기억하세요. 가등기.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가등기는 사건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사건이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처분 제한 등기죠? 요건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은 제목만 가압류 들어봤죠? 가처분 들어봤죠? 그게 처분 제한 등기. 제목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족고. 자, 이어서 하나 더. 그럼 형식에 따른 물류. 보세요. 형식, 그럼 방법. 이렇게 해요. 방식인데. 요걸 좀 조금 봐야 편한 이유가 있어요. 자, 제목이 이제 형식에 따른 분류죠. 또는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 자, 등기부를 딱 보세요. 등기부를 딱 봤더니 순위 번호가요. 1, 2, 3 쓰여 있죠? 이것 따른 분류예요. 요게 주등기야. 부기등기가 요거예요. 2-1번. 아까 1-1번 있었죠? 그게 부기등기였겠죠. 포인트는 대부분 등기는 주등기예요. 근데 부기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요게 시험 나와요. 부기등기가. 언제 행해지는지. 여기가 이제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좀 이따가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칠판을 딱 봐주세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그러면 현재 칠판 한번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몇 번?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2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1번. 전세권 말소 등기는 2번. 회복 등기도 3번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하세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대부분 등기는 주등기예요. 주등기. 자, 근데 문제는 보세요. 자, 이제 사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했어요, 이제. 보세요.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제껴놓고, 자,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갑이랑 을이랑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하죠? 이렇게 했어요. 전세권 등기는 전세금과 범위를 적어야죠. 전세권자 을 적어놨어요. 을에 이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적었고. 하나 됐죠? 그 다음에 갑이 병한테 가서 이제 돈을 빌렸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이제. 갑이랑 병이랑 이제.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 등기해야죠. 자, 2번에 저당권 설정 적어주고 하나 들어오세요. 저당권 등기는 채권액과 채무자를 꼭 적어줘야 돼요. 채권액과 채무자. 그럼 이제 저당권자가 병이 되겠죠. 병에 뭐 적어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자, 그럼 보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1번이죠. 저당권 등기는 2번이죠. 자,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갑의 건물에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했죠. 그럼 요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요거는 갑의 소유권 목적의 전세권이에요. 소유권 목적이니까 요거는 주등기입니다. 이렇게. 또 이제 저당권이죠. 요것도 뭐에 대한 저당권? 요것도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소유권 목적은 다 주등기.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죠? 1번이지. 소유권 이전이죠? 2번이지. 중요한 게 앞으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그게 뭐다? 그게 주등기예요. 근데 문제가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 둘 다 이제 1번과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전세권자죠, 얘. 자, 문제가 이제 보세요. 이제 전세권자가 얘요. 기간 만료하면요. 무슨 권리가 있죠? 아니지. 얘 끝나기 전에 보세요. 우리 전세권자인데 얘는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있죠. 근데 보세요, 이제. 전세 기간이 1년 남았어요. 근데 우리 돈이 필요해요. 전세권자인데 지금. 1년 남았고. 그럼 이때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A한테 딱 가요. 야, 전세권 담보로 돈 좀 빌리자.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게 이제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 등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등기합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 1번.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입니다. 자, 등기원인은 이것도 똑같은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이고. 그럼 이제 채권액과 채무자. 저 이제 저당권자고 있죠. 여기서 이제 채무자가 누구예요? 을이지. 을. 을에 이제 주소 딱 적어주고. 그다음 이제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A죠. A에 뭐 적어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근데 문제는 뭔가 보세요. 저당권인데 이게요.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이죠. 순위번호가 몇 번? 1-1번이에요. 뭔가 하면 1번 등기를 따라가라 그 말이죠. 이게 부기 등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이제 문제. 자, 1번은 전세권자 을이고 2번은 저당권자 병이고 3번은 이제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고 저당권자는 A죠. 자, 이 상태에서 갑의 건물이 경매가 딱 들어갔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법원은 제일 먼저 보세요 이제. 자, 배당을 하는데 자, 을이랑 병이랑 A랑 셋 중에 제일 먼저 누구 줄까요? 자, 을을 줘요, 병을 줘요, A를 줘요. 일단은 A를 주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원래 을이 받아야죠. 근데 이게 지금 을의 권리에 대한 저당권이니까 그때는 A가 먼저 받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누가 그래요? 병이 불쌍하대. 불쌍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A는 지금 을의 거를 받아온 거죠. 그 다음 건 병 거잖아요. 피해가 없어요. 이게 부기등기입니다. 한 번 더. 자, 그럼 보세요. 병 얘는 저당권자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얘는요. 저당권을 제3자한테 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전해도 돼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2번 저당권 이전이에요. 그럼 이제 등기원은 이전 계약이고. 그럼 보세요. 이 병이 B한테 저당권을 넘겼다. 그럼 여기다 적어줘 이제. B 쓰고 B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들어와요.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보세요. 병이 B한테 저당권을 넘겼죠. 채권과 채무자는 안 바뀌어요. 쓸 필요가 없죠. 병만 바뀌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병을 싹 지워주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누구 집어넣어라? B 집어넣어라 그 말이지. 수익을 몇 번? 2-1번. 그럼 보세요. 단순하게 저당권 등기는 주등기였어요. 여기 보세요. 저당권 이전 등기는 요거는 부기 등기야. 앞으로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뭔가 하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부기등기? 그게 주등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으로 하면 뭐다? 이게 부기등기예요.
오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적극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앞으로 이제 우리 본 수업 들어가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요걸 보셔야 돼. 부기등기 예고요. 요 부기등기 예가 이제 우리 시험의 단골 문제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예요. 포인트, 소유권 이외의 권리다. 그럼 이제 밑에도 세 개 있는데 칠판 봐주세요. 여기 있어요. 자,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을의 주소만 바뀌었죠. 다른 거는 바뀐 게? 그럼 부기등기예요. 또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1번 전세권 변경. 전세금 2억 그랬죠? 순위번호가 1-1번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전세금 말고 다른 건 바뀐 게 없어요. 중요한 게 이제 등기부에서 일부 바뀌면 그것도 부기등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형태인지 한번 봐놓으세요. 다시. 자, 그 책에서 이제 하나 줄만 거 볼게요. 부기등기 끝에 그 얘기가 없네요. 자, 여기 가로치고 하나 쓰실래요? 가로치고 부기등기 밑에 가로치고 여기 이렇게 이제 가지 번호를 부여한다. 적으세요. 가지 번호. 가지 번호. 가지 번호를 부여한다. 자, 다시 1번, 다시 번이죠? 그걸 이렇게 불러. 가지 번호라고 하겠지. 다시 1번, 다시 2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오늘은 세부사항 보지 마시고요. 자,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부기등기 그러면 크게 두 개 나올 거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다. 그리고 등기부에서 일부가 바뀌면 그것도 부기등기입니다. 등기부 일부. 그래서 오늘 형태는 딱 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우리 최근 부기등기가 저 또 뒤에가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또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